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동화 논술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저 할 때요. 이곳, 그죠? 가까운 거고, 그곳 중간이고, 저는 먼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 근데 객관적인, 심리적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여자네 집이라는 그 국어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가 나옵니다. 제게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개구장이죠. 그러나 녀석이 어찌나 마음이 여린지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미모사처럼 대번에 달라지는 거예요. 미모사가 손을 딱 대면 입을 딱 머무리죠. 그 애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철도 건널목에서 새벽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팔이 빠져라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요? 얼굴이 검고 인상이 좋지 않은 사내가 자기 목발을 만지면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멍청하니 앉아온다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 몸만 축이 나지. 왜 그러십니까? 그 애는 매일 손을 흔들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마주 흔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 내일 새벽차를 타고 손을 흔들어 아기 마음을 달래주려고 이 기차를 탔습니까? 휴, 그렇습니다. 기차가 기적을 두어 번 울리더니 작은 역에 섰다. 남자가 일어섰다. 목발을 가진 사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잘 해보세요. 하지만 남자는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지 못했다. 어쩐 일인지 늦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이다. 죄책감에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는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생기가 넘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 어떤 아저씨가 오른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었다고요. 나중에는 작게기 같은 것에 손수건을 메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 줬어요. 이 글은 지그프리트 렌츠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 미모사는 이렇게 손을 대면 이파리가 이렇게 딱 오므러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촥 오므리고 살짝 대면 손을 오므리죠.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굉장히 넓네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게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개구장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찌나 개구장인데 마음이 여린지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을까요? 손을 흔들었는데 왜 아무도 손을 안 흔들어줄까? 미모사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애는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철도 건너목에서 새벽열차가 와서 아침에 여길 지나가는 거죠. 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팔이 빠져라 손을 흔드는 거죠. 누군가 반응을 해주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 반응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요. 그리고요. 검고 인상이 좋지 않은 얼굴이 검고 인상이 좋지 않은 사내가 자기 목발 그보다 아파요. 만지면서 관심을 보였다. 근데 이 사내가 관심을 보였죠. 저는 인상이 좋지 않다고 아빠는 판단했지만 어쨌든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는데 집에 돌아서는 멍청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아무도 반응 안 해줄까 답답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 몸만 축나지. 아이는 그죠? 반응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발 사내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럴까요? 이유. 왜 아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왜 그럽니까? 그 애는 매일 손을 흔들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마주 흔들지 않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애로서는 누군가 반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죠. 내일 새벽을 타고 손을 흔들어 마음을 달래주려고 아빠가 기차를 탔습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기차를 보고 흔들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차가 기적을 두어 번 울리더니 작은 역에 섰다. 남자가 일어섰다. 목발을 가진 사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힘이 많이 들었네요. 나는 아이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당신이 잘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반전을 위해서 써는 거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지 못했다. 어쩐 일인지 늦잠을 자왔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힘들어서. 죄책감에 아이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거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 기차는 못 타고 그 다음 낮 기차를 타고 돌아왔겠죠. 남자는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아버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목발 집었던 아저씨일까요? 그렇게 추리를 하겠죠. 사람들은 목발 집은 아저씨.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었다고요. 나중에는 작대기 같은 것에 손수건을 베어서 보이지 않게 흔들어줬어요. 이게 작대기가 목발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거고. 손수건을 베어서 열정적으로 흔들어 줬다는 거죠. 손을 흔들어주고 목발로 베어서 원한 것. 결국 누군가가 세상이 반응해 주기를 원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처음에는 흔들었을 거예요. 새벽 기차에다가. 근데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내면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차 승객들은 왜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을까. 아마 새벽 기차니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손을 흔들어 주려고 한 행동,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아버지임을 몰라야죠. 그러면 아이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손만 흔드는 것만 보고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축날까봐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얘가 어른이 돼서 만약에 이제 목발을 집은 아저씨가 안 했을 때 이걸 보고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겠죠. 아버지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은 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바라는 건 워낙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목발 사내에 대해서 추리해서 하면 왜 얼굴이 검을까? 왜 인상이 좋지 않을까? 왜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흔들어줬어요. 손수건까지. 그렇죠? 추리해서. 아이처럼 나도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린 게 있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해주는 것. 내가 기차에 손을 흔들면 사람들은 마저 손을 흔들까? 해봤는데 한 3번? 10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흔들어 주더라고요. 확률상으로. 손수건을 흔들어준 사람이 목발 사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쵸, 막대기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손수건까지 흔들 일은 없겠죠. 근데 그 목발 사내랑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다른 사내일 수도 있겠죠. 장면, 어디서 했는지. 만약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줬다면, 아들이 한다면 정말 어떤 마음일까요? 목발 사내가 흔들어준 것이라면 왜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남자가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았을까요? 목발 사내는 열차가 작으면 쭉 둘러보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손을 흔들어준 사람이 목발 사내가 사내이든 아니든 상관없죠. 아들을 위해 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사소한 일에 간단한 반응인데 별 피해 없는데 무관심한 현대인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기차에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뭐라고 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아이가 원할 때 반응해주는 것 같아요. 질탁동식이라고 하는데, 질탁동식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거 제목. 그쵸? 그 사람. 딱 필요한 걸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